네가 불행해진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욕심 부리면서 거짓말 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자기가 잘못된 걸 진수지 탓으로 돌리는 진나영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수지 맞은 우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은 진수지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뒤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끝부터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차가운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며 전해 들은 소식이 진나영의 머릿속에서 맹렬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고통과 불행이 떠올라 그 감정이 진수지를 향한 분노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지가 이제 엄마가 된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행복을 차지하는 거지? 장윤자가 진나영에게 차가운 웃음과 함께 말을 꺼냈습니다. 장윤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진나영은 장윤자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게 진짜 축하할 일이야? 진나영은 고개를 젖히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표정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장윤자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축하할 일? 장윤자는 반문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진수지가 잘된 게 언제 우리 마음에 들었니? 어차피 진수지는 늘 혼자 잘나가고 혼자 행복했잖아. 진나영의 가슴속에 있던 찜찜한 감정이 장윤자의 대답을 듣자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진나영은 눈을 크게 뜨고 어두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기분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진수지가 엄마가 된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더 큰 불행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불행할 때마다 진수지는 늘 행복했어. 진나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내가 불행에 빠질 때마다 진수지는 이렇게 잘 나가는 거지? 이제 아이까지 가지다니 나만 바보처럼 남겨진 것 같아. 장윤자는 진나영의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수지는 늘 그렇게 혼자 잘 나갔어. 너도 그걸 참을 필요 없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네가 축하해줘야 해? 진나영은 장윤자의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진수지와 우리는 결혼 후에도 마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만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을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까지 나한테 왜 이래? 진나영은 갑자기 성난 표정으로 장윤자를 바라봤습니다. 현성 씨는 나한테 마음도 없고 나는 집에서 밀려난 것 같은데 진수지는 자기 행복만 누리겠다고? 장윤자는 진나영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서방은 네가 애를 낳았는데도 너한테 뭐 해줬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동안 고생한 건 다 너였잖아. 네가 진짜 축하받아야 해. 그런데 진수지한테는. 그러니까 엄마. 진나영은 손끝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수지는 항상 내 걸 빼앗아 갔어. 장윤자는 차갑게 웃으며 진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그런 소리 할 때 됐지. 장윤자의 눈빛에는 분노와 불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수지가 아무리 잘 나가도 네가 절대로 그보다 뒤떨어지지 않아. 진수지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진나영은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피해망상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진수지의 임신 소식은 축복이 아니라 마치 진나영을 더 깊은 불행으로 밀어넣는 듯한 기분을 만들었습니다. 장윤자의 동조는 진나영의 감정을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진나영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찬 감정 속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진나영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깊은 불안과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장윤자는 그런 진나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나영아. 네가 더 나은 삶을 가질 자격이 있어. 절대로 너만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진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차가운 고통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진수지보다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나영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노는 더 이상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김마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그 안에서 퍼져나가는 무거운 공기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김마리 앞에 서서 입술을 떨며 한참 동안 무슨 말을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한현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기억을 되찾았어요. 한현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갈등과 후회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그 표정은 차가운 냉정함으로 변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았다고? 김마리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 차가운 반응에 한현성은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숨기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네, 사실은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기억을 잃은 척한 건 엄마와 아버지를 위해서였어요. 한현성은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현성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어머니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이유만으로 한진태가 저질러온 잘못을 덮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니? 한진태를 위해서라면 네가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텐데. 김마리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현성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김마리는 한진태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 한현성의 작은 노력만으로는 그 마음을 풀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용서해줘요. 나도 아버지가 한 일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한현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진태가 저지른 죄악, 한현성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현성은 가족을 다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한현성을 그동안 무거운 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김마리는 잠시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그 안에서 김마리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동안 한진태가 저지른 죄악을 용서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성아, 내 마음은 알겠어.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나도 알아. 하지만 아빠가 저지른 일들은 너무 커.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 김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현성의 간절한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김마리의 가슴 속에는 한진태에 대한 상처가 여전히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김마리의 마음을 짓눌렀고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잘못이 너무 깊다는 것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현성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간절함이 김마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진태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마리는 한진태를 향한 신뢰를 잃었고 한현성의 작은 노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눈을 감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현성이 얼마나 힘들게 이 결정을 내렸을지, 그리고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한진태와의 관계가 얼마나 파탄에 이르렀는지 알고 있었고 그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의 간절한 마음이 김마리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성아, 김마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아빠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네가 이렇게까지 원한다면 내가 고민은 해볼게. 내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김마리의 말에 한현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당장 한진태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한현성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김마리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현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현성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김마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온통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검사 결과에 대해 이상이 있다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들렸습니다. 진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마친 뒤 차분해지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진수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바로 병원에 예약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아기와 자신 모두 건강하다고만 믿어왔던 터라 갑작스럽게 날아든 검진 결과 이상 소식은 진수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진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기한테 나쁜 생각을 전하면 안 돼. 스스로를 위로하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지만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도착한 진수지는 차분한 듯 행동하려 했으나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와 마주한 순간 진수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진수지의 표정을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진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갑자기 반전된 분위기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진에는 작은 아기집이 2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의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세요, 여기 아기집이 2개가 보이죠? 축하합니다. 진수지 씨, 쌍둥이를 임신하신 거예요. 순간 진수지는 의사의 말을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진수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2개의 아기집은 진수지에게 말 그대로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네, 2 아기예요. 2 생명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있다고 한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기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지는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쌍둥이라니, 그저 한 아기만 품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2 생명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와 목이 메었습니다. 정말 쌍둥이예요. 진수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리둥절함 속에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쌍둥이입니다. 모든 수치는 아주 건강하고 2 아기 모두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더욱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해요. 진수지는 그 말에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은 어느새 기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껴온 모든 걱정과 긴장감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2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진수지에게 더없이 큰 선물이자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진수지의 발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벼웠습니다. 전화로 불안하게 만들었던 검진 결과가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으로 바뀌다니 세상이 그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진수지는 진나영과 아기를 보러 장윤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기를 돌보며 마음이 복잡할 진나영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부터 집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진나영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서는 진나영이 아기를 바라보며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영아, 괜찮아? 네가 걱정돼서 왔어. 하지만 진나영은 진수지를 보자마자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은 마치 독화살처럼 진수지의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놀리러 왔니? 네가 왜 날 걱정하는 척하는 거야? 진나영은 갑자기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에 놀란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지는 진나영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영아, 놀리러 온 게 아니야.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정말 걱정돼서 온 거야. 너도 알잖아. 하지만 진나영의 눈에는 화와 증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지도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서 있는 진나영의 모습은 진수지를 더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진나영이 느꼈을 고통과 혼란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진나영은 그저 분노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걱정? 네가 뭘 알아? 네가 나보다 모든 걸 더 잘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나한테 가르치려 드는 거지. 진나영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난 너처럼 완벽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난 척하지 마. 진나영의 말에 진수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지가 잘 나가는 모습을 진나영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 오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진나영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영아, 네가 이렇게 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내 열등감과 피해의식이야. 진수지의 말에 진나영은 마치 불이 붙은 듯 더욱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내 존재야. 네가 나보다 늘 더 잘났고 더 사랑받았기 때문이야. 진나영은 손을 휘저으며 외쳤습니다. 눈빛은 이미 분노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기의 울음이 더 커졌습니다. 진나영의 격한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이 상황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진수지는 아기를 바라보며 마음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기는 그저 엄마가 안아주길 바라고 있었지만 진나영은 아기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영아, 네가 상처받은 것도 힘든 것도 모두 알아. 그렇지만 이 아기에게까지 그 상처를 넘겨주지 마. 넌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어. 난 그걸 믿어. 하지만 진나영은 더 이상 진수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장윤자와 진장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장윤자는 당황한 얼굴로 진나영을 바라보며 달랬습니다. 나영아, 진정해. 수지한테 이러지 마라. 진장수도 다가와서 진나영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진나영은 그들의 손길조차 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나 보기 싫어. 나가라고. 진수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말로 진나영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윤자와 진장수가 진나영을 달래고 있는 동안 진수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 나영아. 네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진수지는 조용히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진나영의 소리 지르는 목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문 밖에 나온 진수지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나영을 이렇게까지 고통 속에 두고 떠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수지는 김마리와 마주 앉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김마리의 눈빛이 매섭고 차가웠지만 진수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의 잘못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김마리가 그로 인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진수지는 진나영과 한현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김마리에게 한마디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마리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묵직한 분위기를 유지한 채 진수지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김마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최근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한현성과 진나영의 상황이 김마리의 마음을 가차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진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영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마리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진나영의 이름이 언급되자 김마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김마리는 진나영에 대한 모든 것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지의 입에서 나온 말에 김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영이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했다는 건 나도 잘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 수지야. 김마리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다시 집으로 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진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영이가 저지른 일은 저도 용서받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성 씨의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이제 점점 커갈 텐데 현성 씨는 그 아이와 함께 자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수지의 말에 김마리는 한동안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던 김마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진수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현성의 거짓말로 마음이 약해진 김마리는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진수지의 말은 결국 김마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수지야, 나도 안다. 현성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한진태와 나영이 그 둘이 현성이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김마리는 말을 이어가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성이는 나 때문에도 힘들어하겠지. 진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성 씨는 나영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나영이를 완전히 배척하는 건 현성 씨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기와 함께 있는 게 현성 씨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김마리는 진수지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현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진태와 진나영 때문에 겪어온 그 모든 고통을 알고 있었기에 김마리도 계속해서 고뇌해왔습니다. 진나영을 다시 집으로 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한현성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 발 물러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차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마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영이가 저지른 일은 그걸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지? 현성이에게도 나에게도 너무 큰 상처였어. 김마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나왔습니다. 한진태와 진나영, 그들이 함께 저지른 배신은 김마리에게 너무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를 쉽게 지우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지의 말은 김마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진수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기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현성 씨가 그 아기와 시간을 보내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영이를 받아들이는 게 현성 씨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마리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김마리는 그 차를 마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수지의 말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며 복잡한 생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진나영을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말은 알아. 김마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성이 때문에라도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나영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을지. 진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마리의 마음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현성 씨도 이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김마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마음속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진수지의 말대로 한현성과 아기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마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진나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음속 깊은 갈등은 여전했지만 한현성의 고통과 아기를 생각하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진나영이 머무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마리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지만 이번 결정이 아들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김마리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진나영은 다급히 나왔습니다. 진나영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김마리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진나영은 숨죽이며 김마리의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신지. 김마리는 진나영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 진나영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김마리의 말에 진나영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고요?
진나영은 김마리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김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영아, 아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야 해. 더 이상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해. 진나영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물까지 차오르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김마리가 이 마지막 기회를 주지 않으면 자신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진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말했습니다. 김마리는 잠시 진나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현성이와 아기에게 최선을 다해. 아이가 크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 그 아이가 겪는 혼란과 상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니까. 진나영은 김마리의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마리가 자신에게 이렇게 다시 손을 내밀어 준 것이 고마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현성 씨와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부을 거예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김마리는 잠시 진나영의 눈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들어올 준비를 해. 하지만 기억해, 나영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진나영은 김마리의 말을 뼈에 새기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현성 씨에게도 아이에게도 최선을 다할게요. 김마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 무게가 너무도 크게 다가왔습니다. 진나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서 김마리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김마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은 진나영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바로잡고 한현성과 아기에게 헌신하며 다시 삶을 재건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김마리의 집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 진나영은 갑자기 한 남자가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진나영은 차갑게 식어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과거 진나영이 한현성과 만나고 있을 때 만났던 애인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진나영. 남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 왜 왔어? 나랑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텐데.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상관없다고? 진나영, 네가 나를 속였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유로 왔어. 아기 얼굴을 좀 보자. 순간 진나영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요구는 너무나도 무례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진나영은 필사적으로 남자를 막으려 했습니다. 안 돼. 아기를 보여줄 수 없어. 그건 내 아이야. 너랑 상관없어. 하지만 남자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며 진나영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상관없다고? 내 자식일지도 모르는데 확인도 못하게 해?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남자는 힘을 주어 진나영을 밀치듯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나영은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순간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에 나타난 감정은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맞아. 남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자마자 남자는 자신이 아기의 아버지임을 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벌어진 소란을 들은 김마리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김마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와 상황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당신은 누구야? 진나영은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김마리에게 다가갔지만 남자는 차갑게 김마리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아기는 내 자식입니다.
진나영이 나를 속였어요. 한현성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고. 김마리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남자의 눈빛과 진나영의 반응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사실임을 직감했습니다. 김마리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 또 날 속인 거야. 김마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아이가 현성이의 아들이 아니라고? 너 또다시 거짓말을 한 거였어? 진나영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이 순간 진나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마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진나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는 이제 끝이야. 진나영은 그 충격적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보다 더 큰 것은 김마리의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김마리의 눈빛은 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진나영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진나영은 김마리의 발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직감한 순간 진나영의 몸은 절망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진나영의 품에 있었지만 그 아기를 지킬 수 있는 권리마저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잘할 거라고 했잖아요. 진나영은 흐느끼며 말했지만 김마리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끝났어, 진나영. 내가 또 한 번 거짓말을 했고 이번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다시는 발 들이지 못해. 김마리는 냉정하게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기를 보고 싶어 했지만 그 역시 그 자리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진나영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없는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